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이제 12.3 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내란을요, 나치 전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네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 그래야 뭐 재발을 네, 그래야 재발을 먹죠. 오늘 대통령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강경한 메시지들 박연이 많이 나오던데 물론 내일이 1년이 되는 날이니까 그 상징성에 맞춰서 전날의 메시지들을 많이 내는데 좀 수위를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내란 수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재판도 1심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완전한 내란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물론 내란의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이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외에 가담한 가담자들 전체가 지금 이제 처벌이 되거나 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이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점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 청산하고 그리고 극복해야만 이런 일들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고 그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12월 3일 계엄 1주년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그 특별 성명에 아마 이제 보다 공식적인 입장은 담기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내란의 극복과 또 청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이런 내용들이 고르게 아마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아직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해서 메시지 수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념일을 지정하는 거에 착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 1년입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0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 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정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내일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있습니다. 공동특별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요. 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오보에 노천하고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원래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 엠바고라고 해가지고 일정 자체도 나가면 안 되는데 아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박 교수님 가장 전 눈에 띄는 게 여기 시민 대행진에 참석한다 이 부분이고 이례적인 거죠 이거. 그렇죠. 뭐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예.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국부 5인들 뭐 대법원장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대동해가지고 함께 거기에 참석한다. 예. 유례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 성격이 지난번 우리가 1년 전에 국민들이 빛의 연명을 통해서 계엄과 탄핵을 갖다가 계엄 해제와 탄핵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들에 국민들의 대단한 참여가 있었고 예. 그것이 과거와 다르게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산부 요인들이 다 참석하는 것들은 그런 국민들의 주권 행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국민적인 위대한 행동 예. 여기에 공감과 그리고 존경 이런 예. 걸 담아서 참석을 하는 거다. 단순한 개인의 참석이 아니고 대통령직 그리고 국회의장직, 뭐 대법원장직 이런 선관위원장직 이 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서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집회에 대통령 공식 참석이 결정된 거 아닌가 그렇게 예. 해석됩니다. 계엄을 막은 데 주역이었던 시민 그리고 탄핵까지 과정에서 상징이 됐던 응원봉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응원봉을 들고 행진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김 시장님께 정치적인 거 여쭤볼게요.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흐름을 내년에 선거니까 그때까지도 끌고 갈 생각이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특검 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또 종합 특검을 또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의립장을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최장병 특검은 완료가 됐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12월 이번 달이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나 관련자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특검의 기간이 다 종료된다 하더라도 새 특검의 모자란 부분을 다 모아서 또 종합 특검을 또 2차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특검을 해서 또 한 6개월 정도 끌 생각이면 내년 지방선거랑 딱 날짜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뉴스와이드에서 특검 수사 기사를 이슈로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새로운 또 의혹이 나오면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 2차 특검을 또 만들어서 6개월을 끈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물론 이제 계엄을 잘 막았고 우리 민주시민의 힘으로 군인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국회의사당이 짓밟히지 않는 걸 잘 막은 건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인 건 맞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공식 행사가 아닌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저렇게 응원봉을 들고 행사를 같이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만약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또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계엄을 막아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서 만약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그 기념식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5.18 기념식이라든지 4.19 기념식이나 부마항쟁 기념식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행안부에서 하든 하거든요. 그런 정부의 공식 기념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내일이 이제 12월 3일 계엄 1년이 되다 보니까 이 계엄에 대한 또 분위기를 너무 좀 정치적으로 고조시키려는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움직임 내일 예상해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도 무언가를 한다는 건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데 이것도 좀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1시 30분에 국회 도서관 쪽에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이 여기가 국회면 저쪽에 있고 쪽문은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곳을 굳이 선택한 것도 이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아가지고 각각 여든 야든 기념 행사를 좀 하는 건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저 쪽문으로 본회의장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진입을 한 게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 심야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년을 이제 맞이하는 입장에서 계엄에 대한 신속한 반대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신속하게 임했던 예. 당시 1년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역사 예. 그걸 아마 다시 상기시키고 그걸 기념하는 입장에서 그 장소를 잡아서 아마 내일 1시 30분에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계엄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12월 3일이란 그 역사의 날에 계엄을 일으킨 쪽과 예. 계엄을 막은 쪽과 계엄을 또 성공적으로 해제시켰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1년 전의 역사 속에서 자신 스스로의 1년 전의 행동을 다시 좀 돌이켜보고 예. 또 그걸 다시 기념하는 또 그걸 다시 반복하고 재생해보는 그런 좀 그 메모리를 다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행사를 준비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소는 그런 의미를 갖는 장소를 택했지만 기자회견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적 현안 이슈에 대한 입장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박영 내일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대로 지금 기자회견을 잡고 있고 30여 명 지금 연판장 얘기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과의 메시지나 이제 별다른 그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이제 우려의 목소리나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초재선 의원 30여 명이 별도의 이 계엄 사과와 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의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미 전문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어쨌든 계엄을 막기 위해서 나섰던 12월 3일 날 1년 전 12월 3일 날 밤에 주역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소회와 더불어서 어쨌든 그 계엄은 잘못됐고 그 계엄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이제 국민의힘에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금의 모습도 잘못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혼란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예. 야당으로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합리적 비판과 견제 세력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나 신뢰를 국민들한테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나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반사익이 전혀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부터 여전히 국민의힘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그 반성, 사과, 뭐 변화, 혁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국민들의 아주 냉랭한 시각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 강성 지지층들의 강한 목소리에 갇혀서 그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지도부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계속된다면 이제 내년 6월이면 선거인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현재 지도부는 별다른 전략도 계획도 없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국민의힘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의 내분이랄까요? 내홍이랄까 이런 게 한층 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혹시 한동훈 대표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당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히 삼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 1시 반에 기자회견은 계엄 1년을 맞는 그때 당시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 그리고 계엄 반대라는 명확하고 신속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고 전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당대표 입장에서 계엄에 대한 신속한 해제 표결에 독려했던 그 당시 그날 밤에 한동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른바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예민한 현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답변을 통해서 지도부에 대한 공세보다는 예. 1년 전에 계엄이 있었던 밤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역사와 이야기와 그 지금의 감회 같은 걸 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내일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늘 새벽에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소장파 초재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있을 것이고요. 장도혁 대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갈래의 국민의힘 내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결국은 내일 하루가 지나면서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과 여론의 동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수렴이 될 그렇습니다. 것인가. 민심과 여론을 이겨낼 수 있는 정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갈래의 흐름들이 좀 전면에 표출이 되고 수면 아래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분출이 되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내일 이후에 각각의 정치 세력들 또 정치적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디에 더 힘을 실어 주실지 저는 그걸 보면 조만간 우리 당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대도 저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창원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가능성,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번 계엄 1년을 맞아서 정치적으로 공간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한동훈과 지금 한동훈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보여준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엄 해제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지만 당 대표로서 당에 대한 장악력과 정치력은 빵점이었어요. 당 대표의 명령이 먹히지를 않아서 현역 의원들은 다 국회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들어오라고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정치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그럼 1년 동안 이번에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뭐 백합꽃 릴레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백합꽃의 그 뜻이
사과도 있지만은 새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럼 새 1년 출발. 동안 예. 한동훈 대표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예, 예. 1년 동안 왜 국민의힘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예. 뭘 했냐. 구체적으로 더 치열해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해제 오늘 추경호 의원이 이제 그 구속영장 심사 있지만은 계엄 해제 불참에 대한 책임 논란,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을 가졌던 당의 문제점,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예. 윤 어게인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단결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토론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새 출발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고, 그리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으면 따로 깃발을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는 죽도밥도 아니고 그냥 계엄과 내란의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서로 허우적대는 것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성과와 문제점,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또 한동훈 개나 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예. 뭉뚱그려가지고 사과하지 말라.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예. 치열하게 뭔가 우리는 뭐가 다른지를 갖다가 국민 앞에 차이점을 보여줘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차이점 없이 뭉뚱그려가지고 우리는 사과해요, 여기는 사과 안 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좀 그런 점에서 한 대표나 당내 혁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명확한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 차별성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